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북미 두 나라의 합의 수준을 빅딜, 스몰딜로 구분해 보도하던 언론이 최근에는 중간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훈수정치, 오늘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쏟아지는 전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취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조하시고 은근히. 예. 네, 뭐 국정원도 알아봤다, 미국 측도 알아봤다, 북한 측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그 취재원이 있어야 오늘 인터뷰 출연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시점인데요. 뭐 스몰딜, 빅딜, 중간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스몰딜 자체가 빅딜입니다. 스몰딜 자체가 빅딜이다. 예. 합의 자체가 그렇죠. 큰 의미라는 뜻이죠. 예. 네. 저는 이번 27, 28 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된다 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강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진전은 있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는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만약 포스트 하노이 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에 예. 남남 갈등과 미미 갈등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할 때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올 텐데 그 수위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더라도 의미가 크다. 뭐 여기에는 굉장히 큰 거죠. 네, 이해는 예. 됩니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도 강조를 했고 그 예. 후로도 간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예. ICBM이 벌써 사라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VOA에서도 안 보인다. 예. 생산시설도 안 보인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더욱이 현재 핵을 생산하고 있고 예. 핵 확산, 수출이 가능한 영변 핵 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고 하면은 예.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진전입니까? 거기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영변까지 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 경제 제재를 완전 해제는 않지만은 상당한 여유를 보일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예. 심지어 북미 연락사무소도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저는 거기 그 정도의 합의는 굉장히 큰 진전이다. 합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말씀하시면서 개성공단이 좀 이제 전문가들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까다로운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이번에 포함돼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예. 개성공단이 약간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만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과 35분간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 것이다. 경협과 저는 관련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그 보도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중에서 이제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뭐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북측에 뭔가 한국 측에 뭔가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게 개성공단을 혹시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그렇게 결정은 안 했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북한이 ICBM이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 합당한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마치 캐도 김영삼 정권 정부 때 때, 네. 캐도를 지원하듯 우리가 해줘야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하고 힘을 실어드린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예. 하는 것을 확약시켜준 굉장히 생산적인 좋은 대화였다. 약속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제안을 퍼주기, 국민 세금 쌈짓돈 가지고 뭐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런 주장이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회담 후에 남남 갈등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럼 지금 핵 실험해야 됩니까? 미사일 쏘아대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할 때는 지금 1년 6개월간요. 예. 핵 실험도 미사일도 안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진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 예. 한국당 전신이죠. 전신 정부에서 캐도할 때 경제 지원한 것은 괜찮고 지금 현재 비핵화를 위한 그러한 진전이 있을 때 경제 지원하는 건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한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캐도만 보더라도 예. 한국과 일본이 일본, 부담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본도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데도 들어오겠습니까? 그 한일 관계의 경색은 경색이고 예. 북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난번 캐도 때도 7, 80%는 우리 한국이 네. 20, 30%는 일본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당연히 정해진 겁니다. 예. 자, 다음 주 27, 28일 한미 두 정상이 어떤 합의에 이를지 사실 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여쭤본 건데 일단 지난해 싱가포르 3대 합의 사항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좀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아까 연락사무소 언급하셨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락사무소 개설 이미 합의할 수 있다. 갈로치 김계관 예. 그 사이에서도 십몇 년 전에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네, 제네바 합의가 있었죠. 그 제네바 합의에서 9.19 합의가 됐는데 캐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예. 하지만은 엄격하게 보면은 미국이 북한의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어떤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경제 지원을 행동 대 행동으로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면은 북한에서는 이만큼 핵을 폐기한다 예. 하는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깨졌는데 예.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걱정하지 말라 힘을 실어드렸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러한 새 정상이 잘 이루어낼 것이다. 예. 그러면 한국당에서 자꾸 퍼주기다. 그 프레임으로 가지 말자 이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퍼주기는 괜찮고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 또 그렇게 남남 갈등으로 몰고 가면은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 해야 되고 미사일 쏘아대야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북미 관계가 이제 뭐 외교 관계 수립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사무소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물꼬를 틀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한 진전까지 있으면은 일단 전쟁은 성공이다. 서로 없는 거예요. 네.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네, 알겠습니다. 이 항구적인 평화 체제와 관련된 이 지난해 두 번째 합의 내용 어떻습니까? 뭐 평화 선언, 이게 정치적인 선언이죠. 아니면 종전 선언, 또 평화 협정으로 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소한도 북미 간에 예. 종전 선언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더
신뢰가 쌓이고 예. 하면은 평화협정까지 남북, 예. 미중 네. 이 4개국이 협정도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변 폐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ICBM 폐기에 머문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비건 김혁철 예. 지난번 평양 회담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다 했고 네. 들을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또 협상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후로도 북미 정상회담 탑들이 결정한 후에도 우리는 회담을 할 것이다.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로드맵과 시간표, 예. 타임테이블을 작성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협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이 영변까지 폐기하는 걸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까요? 상응 조치로. 저는 최소한도 경제 제재 완화, 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을 간곡히 바라고 있고 네. 또 북미 네. 연락사무소를 상호간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네. 전쟁의 위험은 없고 평화는 성큼 다가왔고 예. 경제 제재 완화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꼬치꼬치 여쭤보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정도, 그리고 정치적인 평화선언 내지는 종전선언, 그리고 영변 ICBM 플러스 영변 쪽 폐기와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남북연락사무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습니까? 그 국내에서 조금 전에 그 한국당이 어떤 뭐 쌈짓돈으로 뭐 이렇게 생색내냐, 그리고 퍼주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만 한국당이 계속 그런 프레임을 가져갈까요? 가져갈 겁니다. 이것이 그 북미 정상회담 후에 예. 가장 큰 남남 갈등, 네. 혹은 미국도 미미 갈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캐도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캐도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했냐고요. 예. 퍼주기 한 게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예. 과거에도 부담해 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네. 그 당위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할 계속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낮추고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예. 소위 그 비건이 왜 스탠포드 대학 가서 상당한 그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까? 해커 박사를 비롯한 스탠포드의 가장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밝은 석학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커 박사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은 북미 간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해서도 10년, 15년이 걸린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 동시적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해라. 불가역적으로 해라. 예. 하지만은 결국 미국도 단계적, 동시적으로 받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되지 않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어차피 경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예.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자, 국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계속 정상화를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약 70여일간 예. 한국당의 방해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요,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네. 만약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뭐 손혜원 청와대 국장이라든가, 네. 감찰관, 네. 기재부 사무관, 네. 중앙선관위 네. 조혜진 상임위원? 위원장, 예. 손혜원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싸웠다고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이걸 비토하고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26일 전당대회가 있고 27, 28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초에는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아, 전당대회 끝나면은 그렇죠. 국회 정상화된다. 그리고 북미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 여당은 또 이렇게 한없이 방치하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왜 전국을 못 이끌고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택하고 한국당이나 야당에 명분을 줘야 됩니다. 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죠.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제시한 예. 그러한 타협안도 하나 줄 필요가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관영 바른미래 그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위반한 그런 사례들, 뭐 손혜원 의원, 뭐 또 한국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의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다만 손혜원 의원을 먼저 다루자 이런 제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민주당도 받을 것이고 한국당도 민주당도 상당히 받겠다고 하는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고 예, 그러한 것은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위임했기 때문에 한국당도요. 예, 네. 이거 한국당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그걸 매개로 해서 예, 네. 이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은 정부 여당도 책임이지만은 예. 한국당도 책임입니다. 예. 국회 없어자고 아마 촛불 행방 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황교안 그 한국당 당대표 후보 이제 토론회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어요.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5.18 망언에 이어서 제2의 한국당 망언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예, 탄핵 전후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예,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왜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습니까? 그때 대응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리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침묵을 했습니까? 예, 이제 와서 박근혜 당 대표 되려고 그러한 망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후보가 반역사적, 반시대적, 반사법적 행동이다. 국회에서 의결됐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조인이 이걸 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황교안 후보가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렇게 철회해야 요구합니다. 한다. 이렇게 그렇죠. 요구합니다. 마땅히 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